반갑습니다. 송광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공양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양구라고 하는 것은 공양을 올리는 데 필요로 하는 그러한 어떤 기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법구 이런 말이죠. 우리나라 법당에 보면은 불단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바로 이것이 이제 공양구가 됩니다. 이 공양이라고 하는 말은 인도말 부자나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제 불법성 삼보나 스승, 또 부모, 어른, 혹은 망자에게 무언가를 올리는 그와 같은 행위들을 전부 다 공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자세한 부분은 교리편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부처님 전에 항상 있는 공양구, 다시 말해서 불단에 올려져 있는 촛대, 향로, 또 닭이, 화병 이러한 것들을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 3구족, 5구족이라고 하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3구족이라고 하는 것은 불단에는 항상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된다. 그것이 이제 향로, 촛대, 화병 이렇게 이제 종류별로 세 가지가 갖추어지면 3구족이라 그러고, 이것이 이제 촛대가 쌍으로 들어가고 화병이 쌍으로 들어가면 5개가 되죠. 그래서 5구족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당의 그 불단에 보면은 이 5구족에다가 하나를 더한 다기가 들어간 형태가 기본적으로도 갖춰져 있죠. 그래서 그러한 모양을 우선 한번 살펴볼까요? 그 양가로 이제 화기가 놓여서 꽃이 공양 올려지고, 그 다음에 촛대가 올려지고, 그 다음에 그 향로와 다기가 이렇게 이제 올려지는 모양입니다. 이 공양구와 공양물에 대해서는 이제 뭐 참 많은 종류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이것도 공양편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몇 가지 지금 여기 등장한 부분들만 역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기와 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불단에 보면 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차를 마시는 찻잔이라든지 이런 거와는 상당히 그 차이가 나는 좀 큰 공양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예불 전에 여기에 깨끗한 물을 담아 올리고 있는데, 물론 절에 따라서는 여기에 이제 차를 달에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때는 차를 달에 올리는 다른 다기가 있고, 여기에는 역시 그냥 청수, 깨끗한 물을 올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왜 닭이라고 하면서 물을 올리는 것인가? 그 인도 밀교의 육종 공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물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때의 물은 부처님께서 맨발로 다니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것은 손발을 씻는 물이지 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시는 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도 역시 설명이 되지 못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통일신라 때나 고려 때는 바로 이 닭이가 직접 부처님 전에 차를 달여서 올리는 그러한 다구였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삼국유사 그 권 2를 보면은 거기에 그 충담 스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충담 스님은 매년 그 3월 3일과 9월 9일에 경주 남산 사마령의 미륵존불께 직접 차를 달여서 공양 올리는데, 마침 그 3월 3일에 그 차를 다리고 오다가 임금과 만나는 그러한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벽 예불을 들을 때 예불문에 보면 다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닭에는 아금청정수, 변이감로다, 봉헌삼보전, 원수연합수, 원수연합수, 원수자비연합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금청정수 깨끗한 물로서 변이감로다, 감로다를 달여서 이런 말이 되겠죠. 봉헌삼보전, 삼보전에 받들어 올려온다니 원수연합수, 원컨대 거두어 주옵소서. 원수연합수, 원컨대 애민히 여기시어 거두어 주옵소서. 원수자비연합수, 원컨대 자비를 드리우사 어여삐 여기시어 거두어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다계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지심기명리에서 칠정례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다기는 차를 올리는 것이어야 맞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선조 500년 동안 불교가 핍박을 당하면서 또 불교 문화와 함께 자리를 잡았던 차라든지 이런 향문화 같은 것이 거의 맥이 끊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개우 스님들 몇 분 정도가 이 차의 맥맥을 유지할 정도였기 때문에 뭐 절마다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릴 차가 있었을 리가 없죠. 매일 이렇게 차를 올리려면 상당한 그 차양이 필요한데 그것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청수로 맑은 물로 대체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에 그 육법공양이라 해서 헌다의식을 선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그 헌다의식이 나오기 전에도 뜻 있는 스님들은 뭐 수년 전부터 이미 부처님 전에 육법공양을 올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멋진 의식을 갖추어서 법다이 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절에서 스님들이나 아니면 일반 신도들이 누구든지 부처님 전에 차를 공양을 올리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도들도 차를 준비해 와서 언제라도 공양 올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는 것이 훨씬 더 걸맞는 것이지 그 어떤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뭐 복장을 참 이렇게 다 이렇게 통일시키고 맞추고 머리에도 화관을 쓰고 이러한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행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나가야 되고 또 예불을 올리기 전에 차를 올리는 그러한 방도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 절에서 스님네들은 일상적으로 차를 마시죠. 그래서 스님들 몇 분이 모이면은 아니면 뭐 혼자라도 차를 마십니다만은 지금 이제 쌍계사에서 스님들이 모여서 차를 그렇게 즐기는 담수하면서 즐기는 모습을 보십니다만은 저처럼 뭐 저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생활을 하듯이 바로 부처님 전에도 차를 공양 올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뭐 차에 대한 여러 가지 참 그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만은 마침 우리 불교 텔레비전 에서 그 토요일마다인가 차에 관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죠. 그래서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제가 생략을 하고 여기서는 여러 가지의 그 다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선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이 번다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선 화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견문을 넓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다구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꼭 저런 형식이 아니라도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이 차를 받쳐 올릴 찻상이 있어야 되겠죠. 찻상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차를 담는 것 물론 그 자리에서 달에서 올려도 됩니다만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달에서 이동을 하면은 저와 같이 이제 차를 담는 차관이 있어야 될 것이고 부처님 전에 가서 이제 찻잔에 다기에다가 따라서 올리는 그와 같은 이제 세 가지가 구족이 되면 되겠습니다. 저럴 경우에 이제
은으로 만든 제품과 이제 고래 청자잔 이런 식인데 저것을 이제 현재식으로 쉽게 구하는 방식으로 조금 모양을 바꿔볼까요? 거기에는 이제 그 요즘에 저와 같이 헌다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이제 역시 그 백자식으로 해서 차를 담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를 시켜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차를 마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있죠. 차를 넣어서 우려내는 이제 다관인데요. 사람 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크고 작고 이렇게 또 어떤 유액을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모양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큰 것에서부터 뭐 작은 것.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냥 모양별로 몇 가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잔이 필요하겠죠. 잔이라 그러고 또 모양에 따라서 차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표현들이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번다한 것은 제가 생략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백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천목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 모양들 현대 것에서부터 옛날 것까지를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자기 취향에 따라서 쓰시면 될 겁니다. 뭐 꼭 어떤 것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것은 너무 우리가 격식에 매다 보면은 오히려 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모습이 되겠고 찻잔에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받치는 것이 기본적으로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잔 받침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이제 분위기에 맞춰서 또 자기의 그 취향대로 맞춰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찻잔의 모습, 찻잔 받침의 모습을 우선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식히는 그릇, 그걸 이제 수구라 그럽니다만은 물을 식히는 것. 앞쪽에 오른쪽으로 지금 보이는 한 3개 정도는 수구 정도로 보면 됩니다. 물을 식혀서 너무 뜨거운 것을 바로 넣기가 이제 곤란하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재 만들어진 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식힙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수구라 그러는데요. 그것을 식혀서 하는데 오른쪽 3개가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차를 마시고 난 뒤에 뭐 이렇게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을 낼 때 그걸 태수기 보통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왼쪽에 앞줄에 있는 게 2개 정도가 이제 태수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물론 사람 수 등등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를 넣는 통이 뒤에 이제 있는 차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로 이렇게 한 마디를 끊어서 만든 옛날의 그 차통에서부터 뭐 주석으로 만든 거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차를 담는 통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헐겁고 공기가 막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차를 빨리 변질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만 주의해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찬물을 끓여야 되기 때문에 찬물을 끓이는 이제 저건 차관입니다. 그래서 화로 위에 올려서 찬물을 끓이는 것인데 이제 제일 왼쪽에 것이 이제 무쇠다관, 무쇠로 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되겠고 가운데는 이제 은으로 만든 형태가 되겠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저것이 이제 토기, 주로 이제 중국에서 저런 것을 많이 만듭니다만은 흙으로 해서 열을 직접 받아도 견뎌냅니다. 그래서 내열성이기 때문에 저러한 형태로 해서 이제 물을 다루는데 보통 우리가 은제품이나 철제품 혹은 토기 같은데 물을 끓이면은 굉장히 좋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저것을 이제 끓여서 따르는 그러한 형태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화로와 위에 올려진 것은 저게 이제 솥과 같은 겁니다. 저게 물을 끓여서 저럴 때는 이제 뜬에는 족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을 달여서 적당한 때 이제 족자로 떠내는 그러한 형태가 구비되면 되겠습니다만 일반 가정에서 우리가 쉽게 하려 그러면은 저러한 화로라든지 뭐 차솥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흔히 그냥 물을 끓이는 것들이 요즘 많죠. 그래서 뭐 커피포트라고 보통 불리우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적절하게 물을
온도 같은 것을 조절하면은 될 겁니다. 사실 이제 저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갖추려 그러면은 또 이제 좀 격조 있는 것을 갖추려 그러면은 보통 뭐 한 20년, 30년 이렇게 차 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갖추어지고 인연 따라서 물건이 모이지 하루아침에 누가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갖추려 그러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괜히 차에 대해서 어렵게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게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발효차라고 일컬어지는 차, 뜨겁게 이제 보통 마시는데 저것은 이제 중국의 발효차 혹은 재발효차 같은 것을 마시는 건데 좀 큰 쪽이죠. 그래서 몇십 명이 모여서 만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저런 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회 후회라든지 이럴 때 참선 법회라든지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몇 사람이 모여서 마시는데 이 발효차나 재발효차는 사람 수에 따라서 적절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마실 때는 가능하면은 자그마한 것, 또 네댓 사람 마시면 그게 맞는 것들 이제 이런 건데 만들어지는 재질에 따라서 흙에 따라서 각기 이제 그 재질이 다릅니다만은 뭐 옥으로 만든 것도 있고 혹은 뭐 자사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거 다 설명하려면 좀 번다합니다. 그래 돌가루로 만든 것도 있고 돌로 이제 또 파서 만든 것도 있고 등등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가루차를 하는 것은 흔히 이제 우리가 다완 혹은 자기로 만든 도자기로 만든 것은 자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자완이라고 하면은 한자로 발음이 되는 거고 뭐 일본식으로 하면 자왕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게 혼동이 많이 되죠. 그래서 자완이라고 할 때는 도자기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차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